잘 쉬셨나요? 네, 쉬는 시간 5분 정도밖에 없어서 좀 짧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널이에요. 저도 채널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블로그도 하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페이스북도 하고요, 유튜브도 해요. 정말 많은 채널들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가장 원탑의 채널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과감없이 블로그를 뽑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아까 첫 시간을 좀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였어요. 목적성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제 네이버 마케팅의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목적성 있는 사람을 만난다. 무슨 말이죠? 내 잠재 고객을 만난다는 거기 때문에 매출에 아주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이 블로그 마케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블로그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좀 가지고 와 봤고요. 블로그 마케팅 운영하는 방법과 또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시간이 저희가 길지가 않아서 글 쓰는 거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또 온라인상에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책도 많이 있고요. 저는 조금 마케팅의 관점에서 제가 가진 노하우나 경험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소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만 좀 찍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잘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 명이에요. 블로그 명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검색했을 때 블로그 명이 여기 옆에 떠요. 여기 지금 보시면 SNS 국가대표 정진수 강사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노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블로그 명은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개글에 전화번호라든지 좀 상업적인 거 넣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받는데 네, 괜찮습니다. 전화번호 넣으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좀 중요할 것 같고, 디자인에 대한 질문도 가끔씩 받아요. 많이 받지는 않는데 디자인은 노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 검색하면요, PC나 모바일에서 검색했을 때 위에 스킨이 보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글부터 보여요. 그래서 디자인은 노출과 상관없다. 굳이 신경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쓰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고, 조금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설정만 하셔도 금방금방 바꿀 수 있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활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글 쓰시게 되면 이 부분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자, 왼쪽에 있는 글과 오른쪽에 있는 글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뭐 감성 컴퍼니라고 써 있는 글 당연히 제 글인데 이게 잘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잘 썼다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잘 쓴 걸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 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글은요, PC용 글쓰기예요. 무슨 말이냐, 쭉 넓게 써 있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보면 다 잘려요. 습, 니, 다 이런 식으로요. PC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모바일에서 봤을 때, 자, 근데 요새는 당연히 PC에서 많이 볼까요? 모바일에서 많이 볼까요? 압도적으로 모바일에서 많이 봐요.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형태는 핸드폰 액정 안에 글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좀 써주시고 가독성을 생각하는 글쓰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 쓰실 때 꼭 체크하셔서 가독성을 신경 쓴다.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편안하고 궁금하고 이런 정보들 위주로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이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적어놨는데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사실 제목을 먼저 적는 일이에요. 위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맨 밑에 제목이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제목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큰 주제가 나와야 내용을 쓰실 수가 있고, 제목이 검색이 되세요. 무조건 제목이 검색이 돼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키워드를 개념으로 친 단어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태그라든지 본문 내용에 있는 건 검색되지 않아요. 무조건 제목이 검색된다라고 절대적인 룰인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닌데요? 저 제목에 안 쓰고 내용에 넣었는데 노출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어떤 경우일까요? 제목을 그렇게 다 안 적었을 경우.
즉 희소한 키워드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인 키워드에서는 제목이 다 검색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목을 잘 쓰는 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을 작성하실 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정렬해서 가독성 있게 핸드폰에서 볼 때 이쁘게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서요. 그런 기능들 활용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를 넣거나 이런 것들 스마트 스토어 링크 넣어도 되나요? 네, 돼요. 네이버가 만든 기능은 다 쓰셔도 돼요. 다만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 있어. 여행 포스팅을 썼는데 다른 내용의 글을 올린다, 사진을 쓴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는 다 편하게 사용하셔도 된다. 수정 삭제도 해도 되나요? 라고 해서 당연히 하셔도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빈번하게 계속 수정하는 경우 제목을 특히 고칠 때는 예민하거든요. 왜? 제목이 검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행을 누르게 되면 예약 포스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기능이 있어요.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번은 꾸준히 쓰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꾸준히 쓰시는 거 왜 중요하냐면 1일 포스팅이라 그래요. 초창기에는 1일 포스팅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 결국에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쓰시는 거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1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제목이 검색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목을 잘 쓰시는 거 중요하죠. 나머지는 이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쓰시는 거. 그럼 얼마나 꾸준히 써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2달에서 3달 정도 써주셔야 돼요. 블로그는 이렇게 쭉 가다가 방문자 수가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해요. 어느 시점으로 성장을 해요. 검색 엔진이 이런 거죠. 너 되게 열심히 쓰는구나. 이제 되게 검색되게 해줄게. 라는 개념을 블로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꾸준히 쓰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한 3달 정도는 꾸준히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발행 시간이 있어요. 예약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오늘 못 올리실 것 같으면 내일 못 올리실 것 같으면 오늘 미리 쓰셔도 돼요. 예약을 누르면 내일 바로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블로그 카페 공유에 기본적으로 링크어용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어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퍼갔을 때 본문이 그대로 다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블로그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를 통한 노출 전략인데 앞에는 사실상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꾸준히 쓰셔야 되고 제목을 잘 써야 되고 뭐 내용을 잘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고 모바일의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키워드를 통한 노출 전략이 결국에는 승부가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키워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한 건데 제가 실제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네이버에서 단어를 하나 검색해 볼 건데 케이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이크. 여러분 어떤 단어 주로 검색하실까요? 어떤 분은 케이크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케이크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 자, 케이크를 검색했을 때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렇게 보시면 제목 속에 케이크가 들어가 있는 글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이 검색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케이크를 검색하면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케이크가 제목 속에 있어야겠죠. 맞나요? 네, 여기 지금 제목 속에 다 케이크가 들어있죠. 아, 그럼 되게 쉽네요. 케이크 쓰면 케이크 나오고 케이크 쓰면 케이크 나온다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만 해주시면 돼요. 블로그 제목에 어떤 걸 쓰실 건지. 여러분 어떤 거 쓰실까요? 자, 그거 정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네이버 광고. 그럼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실 거예요.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나오실 건데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 눌러서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준비가 끝난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 눌러서 키워드 도구까지 눌렀는데요. 자,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아까 고민했던 단어 있었잖아요. 케이크 쓸 것인가, 케이크 쓸 것인가, 케이크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조회하기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나오냐? 여기 보시면 월간 검색수가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한 달 동안 검색된 횟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직전 한 달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자, PC가 맞나요? 모바일이 맞나요? 네,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그러면 케이크 모바일 기준으로만 봐볼게요. 케이크는 19,300번, 케이크 13,000번, 케이크 69,300번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케이크 쓰실래요? 케이크 쓰실래요? 케이크 쓰실래요? 네, 당연히 케이크 써야겠죠. 사람들 많이 쓰는 거에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만 알고 블로그를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울 확률이 많아요. 어떤 게 어렵냐면 이런 거죠. 전략적 키워드 사용이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거예요. 케이크란 단어 여러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제일 작은 요 13,000회에 작은 숫자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안 써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블로그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케이크라는 단어를 검색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전략적 키워드 사용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이크를 사람들이 다 쓸 때 저 혼자 들어가서 13,000번의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제일 센 키워드 찾는 게 아니라 전략적 키워드 사용, 내가 나올 만한 키워드부터 진행한다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기능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어디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이키, 아디다스. 대부분 나이키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나이키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쭤볼게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나이키가 맞은 게 확실한가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 느낌이니까, 그죠? 직감이잖아요. 촉 이런 건데 마케팅은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통계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조약을 누르면 되겠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나이키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죠. 몇 배나 더 많은지도 알 수 있고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숫자가 붙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 주장에 힘이 생겨요.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또 여쭤볼게요. 나이키는 남성분이 선호할까요? 여성분이 선호하실까요? 메인 타겟이 나이키. 남성분, 여성분 누가 선호하실까요? 남성분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보편적으로. 자, 그럼 연령층은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누가 제일 많으실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20대가 많지 않나요? 뭐 10대가 많지 않나요? 30대가 많지 않나요? 라고 할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나이키란 단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네, 월간 사용자 통계가 나와요. 자, 그래프로 봤을 때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인데요. 남성이 많네요. 압도적으로. 그죠? 어떤 거로 많은지 알 수 있나요? 네, 그래프가 두 개잖아요. 파란색이 PC, 녹색이 모바일이에요. 자, 그럼 남성분 어디서 많이 치나요? PC에서 많이 치는 거 볼 수 있죠. PC에서 많이 치는 사람들의 패턴은 뭘까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근무 시간에 검색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모바일은요, 조금 더 빠르고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키는 남성이 좀 더 선호하고 있다. 연령층은요, 보시면 30대가 높은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나이키의 메인 타겟은 30대 남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블로그 컨텐츠. 30대 남성이 좋아하는 말투, 이미지, 글귀, 모델을 써야 좋아하겠죠. 고맙습니다. 채팅이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메인 타겟에 대한 부분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선크림 쓰실 때 선크림 쓰세요? 선크림 쓰세요? 이렇게 제 질문을 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크림 말씀해 주셨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제가 채팅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채팅 한번 해볼까요? 네. 갑자기 혼자 하다가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든든해요. 선크림 못 쓰세요? 다른 분들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적어보시고,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세요. 네. 네. 지금 선크림이라고 하신 분들 조회수 거의 없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선크림이 훨씬 더 많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내 주관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케팅 항상 숫자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되게 많은 분들 채팅해 주셔서 저 당황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서 선크림을 노리는 건 괜찮아요. 왜? 경쟁이 치열할 테니까 나는 오히려 선크림으로 가야지. 근데 내가 선크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과 내가 일부러 그렇게 들어가는 건 차이가 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너무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선크림을 판다 그러면 1년 중에 몇 월에 팔면 가장 좋을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1년부터 12월, 여러분 지금 채팅 잘 하시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몇 월 달에 팔면 가장 많이 팔릴까요? 1년 중에 딱 한 달만 판다고 하면 5월 나왔어요. 또 8월 뭐 2번이나 바꾸셨어요? 5월인지 8월인지. 오케이. 자, 사람마다 다르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6월 나왔고요. 7월도 나왔고 5, 6, 7, 8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자, 제가 선크림이라는 거 클릭했어요.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8월은 뚝 떨어져 있고 5, 6, 7 이렇게 높아지는데 6월 달이 가장 높은 거 볼 수 있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6월 달에 파셔야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월에 판다 그러면은 7월보다는 4월, 5월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4, 5월에는 이렇게 쓰고 5월, 6월 이렇게 쓰고, 그죠? 선택과 집중하시고 수요에 의해서 공급,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컨텐츠 발행 시기도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실무로 들어와서 포스팅을 한번 직접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선크림을 써볼게요. 추천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어떤 게 나와요? 당연히 제목 속에 선크림 추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글은 몇 개나 써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2달, 3달 정도 써야 되니까 한 90개 정도 이상의 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그럼 내가 나올 수 있을까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을 눌러봐서 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검색 엔진이라는 게 계속 변해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키워드마다도 다르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검색하시고 모니터링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선크림에서 나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검색하셔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 상태를 파악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26이라고 돼 있는 거 혹시 보이시죠? 26. 무슨 뜻일까요? 사진이 26장, 그 밑에는 23장, 그 위에는 24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몇 장 정도 쓰면 될까요? 정답 나온 거죠. 평균이 지금 있는 거예요. 25장 정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은 7장 이상, 30장 이하 이내로 써주시면 가장 보편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정답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정도가 보편적인 선에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있을 때 네이버들이 노출시켜 주더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져도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제목에 이렇게 써 있고요. 본문 내용에도 선크림 추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목 잘 잡으시고 사진도 17장에서 30장 이내에 써주시고 본문 내용의 키워드 반복 한 3번 정도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글 쓰실 때 패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핸드폰 사이로 들어가요. 요 글이 가운데 정렬에 짧게 쓴 거죠. 핸드폰 가독성을 생각한 글쓰기예요. 되게 잘 쓴 거예요. 이분이 지금 사진도 너무 좋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크기.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포스팅을 봤을 때 여기도 뭐 모바일 기준으로 쓰죠. 지금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대부분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잘 쓰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볼게요. 지금 다 이런 식의 패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 자체가 휴대폰에서 딱 그 액정 사이 안에 볼 수 있게끔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글 쓰는 패턴은 다 말씀드렸네요. 그죠? 우리가 두세 달 정도 꾸준히 쓰고, 그죠? 1일 포스팅해서 그 다음 뭐예요? 키워드 잡고 쓰는 거죠. 제목이 검색된다는 거 이해했기 때문에 마냥 센 거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 키워드 설정하시고요.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눌러본 다음에 타겟팅, 누가 볼 것인가, 몇 월 달에 발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팅을 하시는 거겠죠. 자, 포스팅을 하고 나면 이제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노출이 돼야 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출은 결국에 블로그 지수와 글의 지수라는 개념으로 나눠져요. 블로그 지수와 글의 지수. 블로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에요. 전체적인 거. 운영 기간, 블로그 글의 개수, 이웃수, 공감수, 댓글수, 스크랩수, 페이지뷰, 체류 시간인데 어렵지 않아요. 모르셔도 돼요. 왜? 오래 운영할수록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운영을 하고 있으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글의 지수는 뭐냐면 포스팅 하나의 점수예요. 지수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 하나의 점수, 사진, 뭐 동영상, 체류 시간, 댓글, 공감 요 정도가 글 하나의 점수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상위 노출에서 블로그 지수가 점수가 더 중요할까요? 글의 지수가 점수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채팅 좀 활기찼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상위 노출에 있어서는 블로그 지수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글의 지수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블로그 지수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블로그 지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답부터 말하면 글의 지수가 맞아요. 생각보다 다 많이 잘 맞추길 맞아요. 글의 지수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홍대 맛집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사진 한 장짜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또는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진 한 장짜리가 상위 노출된 적이 있나요? 안 나오죠. 그 무슨 뜻이에요? 글이 불성실하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의 지수가 맞아요. 글의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 노출의 포인트는 블로그 지수예요. 글의 지수가 떨어지면 무조건 안 나오는 건 맞지만 왜 그러냐면 글의 지수는 다 열심히 쓰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포스팅 한다 그러면 대충 쓰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쓸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사진 한 장짜리 넣지 않을 거 아니에요. 노출시키려고 하는 글에서. 그러면 다 열심히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 승부는 블로그 지수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글의 지수가 중요하지만 다 열심히 쓰고 열심히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출의 작은 차이는 블로그 지수의 작은 차이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운영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일 포스팅하라고 하고 소통하라고 하는 이유들이 요 점수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이거 하나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블로그는 제일 중요한 거 3달 정도는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조금씩 바뀌지만 1일 포스팅 기준으로 90개 정도가 되겠죠. 자, 꾸준히 쓴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주제는 일단 자유주제로 쓰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특정 주제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플루언서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네이버가 뭐 C랭크나 계속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영화 블로그, 맛집 블로그 이런 데서 맛집에서 잘 나오고 영화는 영화에서, 뷰티는 뷰티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주제를 정하시고요. 아직 못 정했다 그러면 일단 쓰세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일단은 꾸준히 쓰시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제목 잡고 쓰는 거. 사진을 가지고 나 어떤 제목을 써야 될까? 전략적 키워드. 아까 케이크 같은 단어가 아니라 초창기에는 전략적으로 작은 키워드부터 잡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그 키워드 잡으신 다음에는 이제 글 써야겠죠. 사진 개수와 본문 내용의 키워드 파악 분석하시고 노출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글이 있는데 내가 5등에 나왔어요. 매출이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1등에 있으나 5등에 있으나 매출은 5등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의 포인트는 컨텐츠 싸움이에요. 노출 다음엔 컨텐츠예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봤는데 나 이 사람한테 사고 싶어라고 들게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요로 글의 지수나 블로그 지수의 개념을 이해하셔서 오래 운영하시고 글을 꾸준히 성실하게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블로그는 많이 다른 사람 거 보시면서 벤치마킹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답 좀 비슷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대신에 카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블로그는 다 내가 컨트롤하잖아요. 거의 글도 내가 열심히 쓰고. 근데 카페는 구성원들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블로그 수업도 마무리할 건데, 뭐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시는데 좀 흥미가 가져지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시간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쉬셨다가 또 이어서 인스타그램 수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깐 쉬고 오셨다가 또 인스타그램 수업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려우셨던 부분은 다시 이게 녹화본 올라가면 그때 다시 보셔서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